자, 이제 건설 자금편입니다. 자금편 제 3장이죠. 이거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여기 있는 요것밖에 안 나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일전에 설명했지만요, 기금과 채권은 이제 없습니다. 없고요. 이제는 남은 것이 주택 상환 사채 남았습니다. 주택 상환 사채, 주택으로 이제 상환 갚아준다, 약속하고 돈을 빌린다, 사채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택 상환 사채입니다. 이건 민간 주택 건설할 때 이것이 발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갚아준다, 약속하고 빌리는 사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것은 발행할 때 승인 맞습니다. 승인인데 요 사채 승인은요,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을 해준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요 사채 발행은 누가 주냐 보시면요, 사업자 중에서도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타 민간 등록사업자들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 등록사업자 가운데서는요, 보시면 다 발행 못합니다. 사채 발행 요건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법인주택건설사업자에 한한다. 또 보시면 자본금도 5억 원 이상 갖추고 있는 법인사업자에 한다랍니다. 요 법인사업자가 두 번째 보시면 저기 뭡니까? 건설산업법상의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는 중견건설회사여야 합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직전 3년간 주택을 건설했던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연 평균에서 30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평균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했던 요 호수 범위 안에서 요 범위 규모로서 발행을 하게 승인을 딱 내어줍니다. 내어주고요. 민간 사업자니까 이제 보증도 세우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택 상환이죠. 상환. 그럼 상환이 무엇이냐, 또 사채는 어떻게 발행하느냐, 이것이 딱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상환은 보시면 상환 조건이 뭐냐, 조건은요, 이제 주택이니까 주택으로 갚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마음이 바뀌어서 원한다라면 현금 상환도 할 수가 있다, 또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환 기간은 언제까지냐, 발행일로부터 상환은 3년을 넘지 못한다. 3년이면 입주냐? 입주 아닙니다.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일까지가 3년을 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채입니다. 사채. 요 사채는요, 기명정권으로 발행을 딱 합니다. 하고 이것은 원래 양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원칙인데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어떤 생업상 사업상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를 간다 할 때 이것도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해외 이민 나간다, 또 해외 파견 근무 등을요 2년 이상 나간다 할 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상속받은 집으로 이사 간다 할 때 양도할 수가 있다. 근데 항상 이사 간다 할 때는 전부 다 세대원 전원이 다 같이 가야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도할 수 있는 경우로서 할 때 방법이 뭐냐 하면 사채죠. 항상 사채를 발행했다. 그럼 사채 장부라는 것을 항상 비치합니다. 이것이 명칭 사채 원부인데, 이 사채 원부의 양수인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 양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보시면요, 자, 또 보시면 또 사채가 있죠. 사채 정권이 있습니다. 정권상에도 기재해 배설을 해놔야 제3자한테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효력 발생은 사채 원부의 기재고 대항력 발생은 정권상의 기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환사채가 나올 수 있고요. 다음 사 있죠. 이 국민주택 사업을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합니다.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위한 돈입니다. 돈. 특별하게입니다. 국민주택 사업 특별하게 이것을 이제 비치합니다. 하는데 요거 재원을 모아서 지방자치에서 돈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운영해요. 빌려주고 회수한다. 요겁니다. 요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입니다. 서울시는 이 돈도 참 많습니다. 이때 재원에 포함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참 많은데 딴 건 다 필요고요. 보시면 어디서 돈을 빌려올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차입인데 요 차입할 수 있는 것은요, 또 보시면 차입할 수 있는 것은 외국에서 차입을 할 수 있다. 또요, 기금에서 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뿐 아니고 금융기관 가운데에서는요, 농협중앙회에서만 차입을 할 수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 가운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는 귀속분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편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운영사항들 분기별로 운영사항을 이것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이것을 보고는 하게 되어져 있다. 요거 두 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자금들이. 자, 보겠습니다. 이제 1번 문제입니다. 상환 사채 설명이죠.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1번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일단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이며 있을 때 이것을 발행할 수 있다. 또 보증도 필요하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2번 가시면 요 발행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기획관이네요. 그래서 2번이 X입니다. 3번 가시면 요 채권은 기명증권이다. 맞습니다. 맞는데 요 채권자의 명의 변경입니다. 이것은 채권이 아니죠. 채권은 대항요건이고요. 대항요건이고 자체 원부에 기재한 것이죠. 그래서 3번도 X입니다. 자, 요 보증 때문에 사업자가 말소가 되었다 해도 보증회사가 건설해 줍니다. 그러니까 유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상실한다, 유효합니다. 유효하다. 그래서 X가 되겠고요. 또 이 법의 이 사체에 대해서는요, 이 법에 있는 조항 몇 개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 법 먼저 적용하고 나서 없는 조항이 있으면 상법에 있는 사체편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도 X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죠. 자, 등록사업자 우리 토지공사가 발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1번. 2번 가시면 성인 X죠. 국장 승인 받죠. 바로 2번 X네요. 3번 기명정권이다. 맞습니다. 4번에 사환기한 3년. 맞습니다.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시면 이제 5번 질문 볼까요? 보시면 등록사업자는 이제 일단의 요건에 맞고 금융기관 등에게 보증을 세울 때만 받았다. 이 금융기관 보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틀린 것은 2번만 틀렸습니다. 보시고요. 자, 3번 갑니다. 상환사채를 양도양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하니까 어떤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간다. 예, 맞습니다. 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자, 또 항상 갈 때는 전원이 다 같이 가죠. 누가 남는다. 일부만 간다. 일부 간다. 안 되겠죠. 그래서 3번에서는 일부만 이사 간다. 안 됩니다. 다 같이 이사가 됩니다. 4번에 해외 처리한다. 2년 이상 맞고요. 5번 가시면 이제 상속으로 받은 집을 이사 간다 할 때 이거 상속 이수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3번만 X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상은 이거죠. 뭐 청약 부금 예금에 관한 설명이죠. 이것은 뭐 여러분들 다 상식이니까 그냥 바로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입니다. 일단 공급 나왔죠. 공급이 이제 중요합니다. 공급이 이제 한 2개가 시험에 나올 겁니다. 공급 2개 이상 나옵니다. 공급편은 이제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공급편 보겠습니다. 자, 공급 첫 번째 공급 일반 설명이네요.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자, 주택 공급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주택법 적용 대상 주택 등에 대한 어떤 분양을 말한다 해서 맞는 편입니다. 복리시 상가주택이 포함됩니다. 해서 맞고요. 다음에 2번 질문 보세요. 2번 질문. 자, 우리 사업 주체가 주택 건설이 아니고요. 입주자 모집입니다. 입주자 모집. 입주자를 모집을 할 때 따로 승인 신청합니다. 해서 모집 승인 받는데 입주자 모집 승인은 전부 다 시군구청장한테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는 모집 승인 따로 신청하지 않고요. 또 복리시설 상가 분양일 때는요, 뭐 승인이 아니고 신고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번 질문 보시면 또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보시면 사업 주체는요. 입주자 모집할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아니죠. 바로 입주자 모집은 시군구청장한테 승인받는다 해서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1번 질문 거기서 X가 되겠습니다. 딱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주택 공급할 때 일단에 저 법에 있는 바로 주택 공급 규칙에 맞아서 공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3번이 맞습니다. 4번 가시면 공급받는 자들도 순위에 맞춰서 입주할 수 있다. 바로 이 말이겠죠. 4번 질문도 맞습니다. 또요, 우리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 보시면요, 이 견본주택에 설치할 것들, 견본주택에 설치할 것들은요, 이 시공주택과 그 부분들이 일치해야 돼요. 일치해서 외부가 아니고 내부입니다. 내부 마감자재입니다. 마감재를 같은 것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백과주소인데, 근데 이 내부 마감자재에 대해서 목록표를 다시 첨부해서 이것도 같이 제출을 딱 합니다. 하면요, 이것은 나중에 시군구청장이 입주할 때 받는 검사, 사용 검사 이때부터 2년 이상 이것을 보관한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또 마감 자재 외에 기타 가구 등을 비치할 때는요, 그 외 가격표를 제시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그 밑에 보시면 5번님은 맞는 편 되겠죠. 다음에 2번 갑니다. 자, 견본주택 2번입니다. 이번에 1번 사업자는 주택계약시죠. 이 주택계약을 체결할 때 보시면요, 마감자재입니다. 마감자재 목록표에 대해서 관할 시군구한테도 승인 신청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입주 예정자한테 이것도 제시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1번 질문 보시면 X입니다.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X고요. 2번입니다. 우리 토지공사나 지방공사가 입주자 모집할 때는요, 따로 승인 신청하는 거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모집 승인 신청 안 합니다. 안 한다 해서 보시면 2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군 구춘량은요. 이 마감자재 목록표를 사용 검사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한다. 딱 되어 있었죠. 그래서 3번 질문 또 이제 X가 되겠습니다. 4번 가시면 만약에 마감자재가 있는데 요와 다른 것으로 저 제품 납품물체가 품위되었다. 납품물체가 망했습니다. 제품이 안 나온다 할 때는요. 요 전과 있던 같은 질 이상으로 이것을 설치하면 됩니다. 하고 요 사실을 입주 예정자한테 동의가 아니고 통지, 알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로 4번이면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볼까요? 5번 가보시면 입주 예정자한테 이것을 동의가 아니고 통지, 알리기만 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다 다르게 설치한 요 상태에 대해서 입주 예정자한테 알리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4번이면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3번 사항이죠. 3번 사항은 다음 시험에 꼭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죠. 이것은 중요하니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다음 시험에 100% 나옵니다. 법이 바뀐 사항도 있고 중요하게 지금 취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자, 분양가격 제한은 이어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을 지금 정부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한제입니다. 첫 번째, 상한제 제한받는 대상 주택은 또 무엇일까? 첫 번째 딱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분양가격의 어떤 결정은 어떻게 한다가 딱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분양가를 공시 공개함으로써 주의와 비교시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분양가 심사를 위해서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자, 분양가 제한받는 그 대상은요, 대상은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대상입니다. 대상. 이게 뭐냐면요, 주택법에서 사업 계획 승인받는 대상. 이게 뭐냐? 바로 30% 이상입니다. 30% 이상. 30% 이상이 지어질 때 말입니다. 요 대상 가운데에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면 처음보다 분양가 상한제 제한받습니다. 받아요. 이것이 아닌 택지, 그러니까 민간이겠죠? 민간 택지에서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그 대상 지역 안에 있을 때만 분양가 제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대상 지역이 어디냐?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직전 3개월 동안에 가격의 상승이 10% 이상 상승하는 지역들. 직전 3개월 동안에 거래 발생량이 2배 이상 상승하는 지역들. 직전 3개월 동안엔 청약 경쟁률이 20대 1 이상인 지역일 때 요 장소가 될 수가 있다랍니다. 있어요. 또 만약에 요 장소 지정을 누가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할 때는요, 이때부터 40일 안에 그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주라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요 대상편 반드시 이번 시험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고요. 또 하지만 또 분양가 제한 받지 않는 예외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인천 송도 등의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모든 단지가 아니고 이 안에서 외국인 자본 유치와 관련되어서 어결한 단지일 때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등의 관광특구죠. 제주도 등의 관광특구 요 안에서 건설하는 초고층 단지를 분양가 제한이 없습니다. 초고층하면 50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 150m 이상 높이 갖춘 단지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반드시 외워주시면 꼭 나옵니다. 분양가죠. 분양가의 어떤 결정은 어떻느냐? 보시면 분양가는요, 크게 보시면 건축비가 있고 또 택지비 이렇게 구성이 딱 되어집니다. 택지비 보통 이것이 4분의 1, 4분의 3입니다. 보통. 자, 건축비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다시 시군구청장이 시군구별로 산정한 건축비, 이것이 그 지역의 건축비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비입니다. 택지하면 항상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구분을 딱 합니다. 공공택지일 때는요, 처음부터 공급 가격을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공급 가격 플러스 기타 부대 비용을 합한 금액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민간입니다. 민간 택지는 이렇게 합니다. 민간 택지는 보시면 이것이 이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매입 금액을 정확하게 제시한 다음에 매입 금액을 인정을 해주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정받는 매입 금액이 뭐냐? 이렇게 딱 보니까 첫 번째, 일단은 국유지나 공유지입니다. 이 국공유지를 이제 매입을 할 때는요, 매입 금액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경매나 공매받은 토지 가격도 인정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사적인 토지 매수일 때는 어떤 기업체, 법인 사업자일 때는 법인 장부가의 적용 가격을 인정해 줍니다. 또 개인 어떤 사업자는 등기부의 기장 가격을 인정해 줍니다. 합니다. 요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받습니다. 근데 매입 금액도요, 이 감정평가 금액의 120%, 공시가의 150%, 그 상한선 또 제한도 받습니다. 또 확인하십시오. 그다음 공시합니다. 공시도 중요하죠. 지금 잘 씁니다. 이것도. 자, 공시는 이제 택지입니다. 그래서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구분했다 해가지고요. 이 공공택지는 이제 해당 사업 주체가 직접 공개를 합니다. 해요. 어디였냐? 입주자 분양 광고입니다. 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 공고, 분양 광고에다가 이것을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민간택지는요, 해당 시군구청장이 직접 공개하는데, 이 시군구청장이 모집을 승인해 줄 때 승인 시에 그때 공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심사위원회 설치합니다. 자, 시군구청장이 설치합니다. 언제 하느냐? 모집 승인 신청이 아니고 주택건설공사 사업계획 승인, 요거 신청이 딱 있으면 통지를 딱 해줍니다. 통지받은 그 시군구는 요 신청일로부터 20일 안에 설치 운영한다. 20일, 사업계획 승인 신청 20일입니다. 그래서 루파트 지금 꼭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분양가격 제한 설명이다. 옳지않아서 무엇이냐? 3번 문제죠. 사업주체는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격 제한받는다. 아니죠. 일반 공급 대상 중에서도 공공택지와 국장이 지정한 지역이라는 요 명부가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나면 지금 X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도시형 생활과 기타 등등일 때 보시면 자, 맞지 않는 예외, 이게 설명이 쫙 되어진 상이 나왔네요. 맞는 편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분양가는요, 택지비와 건축비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맞는 편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사업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일 때 보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가 이것을 공개한다. 해서 맞는 편 되겠습니다. 5번 가십니다. 시군구청장이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일 때는요, 입주자 모집 승인해 줄 때 따로 공개한다 해서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가봅니다. 자, 부담가액 설명에는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죠.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모집하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은 부담가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서 1번 좀 맞네요. 관광특구에서의 50층 이상의 어떤 초고층 아파트 부담가 제한 받지 않는다. 2번 맞습니다. 3번입니다.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가 분양가격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할 필요가 없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X죠. 분양가 상한제에서 기본행 건축비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건축비 안에서 시군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따로 정하면 따로 정한 그것이 바로 건축비가 된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해서 맞는 편 되겠죠. 5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을 해야 된다. 해서 맞는 편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문제.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한다. 예,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는요, 입주자 모집 승인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해서 2번 X네요. 자,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에 관해서 모집할 때는요, 승인이 아니죠. 복리시설 상관은 신고한다. 모집 신고한다. 했습니다. 승인이 아니고 모집 분양 신고합니다. 그래서 3번 X죠. 4번 가시면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일 때 모집 승인 받으면 분양 가격을 공시해야 된다. 할 필요가 없다. 공시해야 됩니다. 관광특구에서의 높이 150m 이상일 때 분양가 제한 받지 않는다. 했었죠? 받는다. 받지 않습니다. 5번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는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갑니다. 6번 문제 갑니다. 자, 6번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입주자 모집할 때 모집 승인 받죠. 근데 공공사업자는 승인 받지 않죠. 지방공사 공공입니다.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건 X네요. 다음에 2번입니다. 사업자가 주택 공급할 때 백바주조 마감 자재 외의 것들은 가격을 따로 제시해라 했습니다. 2번님은 맞습니다. 3번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제한 받지 않는다. 예, 여기 나왔습니다. 맞고요. 4번 가시면 관광특구안에서의 50층 이상의 주택단지 분양가 제한 받지 않는다. 맞습니다. 5번 가시면 공공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서의 택지비는 어디입니까? 공공택지일 때는 공급 가격 플러스 알파를 했었죠. 해서 보시면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7번 갑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설명이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한다. 하죠? 해서 맞습니다.
또 이번 가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때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 듣는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장은 시도한테 의견 듣고 나서 이런 판단 쓸 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3번 가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면 그 상태 그 지정했음을 시군구한테 통보합니다. 그래서 시군구가 그 사실을 또 공고에서 알리게 되겠습니다. 3번이 맞습니다. 4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요, 입주자 모집을 승인할 때 해당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추경 주택임을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면 시군구청장은요, 입주자 모집 승인해줄 때 관한 사업주체한테 분양가 상한제 제한 받는 주택임을 공고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이었습니다. 시군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해줄 때 해당 사업자한테 당시 분양 광고 낼 때 분양가 상한제 제한 받는 어떤 책임을 공고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구하면 사업자가 직접 신문 광고 낼 때 알게 되겠다. 이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밑에 있는 지방행정청에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합니다. 있으면 이제 40일 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한다 합니다. 요 사항 있죠. 대상지역 평가 요청하고 40일 내에 여부 통보된다. 이것은요, 이 책을 쓸 때는 그때 당시 포함이 안 되어진 것이 뒤에 추가로 포함된 상황이니까 이것은 문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도 외워주세요. 그래서 대상 지역, 요 철사만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이것이 나와서니까 지금 문제 낼 때는 이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같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고 8번 갑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명이죠. 자, 시군구청장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이 아니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을 때 20일 안에 설치운영한다. 해서 입주자 모집이 아닙니다. 바로 1번 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이면요, 자체 심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도 맞습니다. 3번 가시면 3번인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3번 필요 없어요. 3번, 4번, 5번은 문제 확인이 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심사위원회의 내부적인 위원들 이런 사항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3, 4번은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시고 1번 사항이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20일이 제일 중요한 어미 이것만 딱 보이시면 이제 답을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가볼까요? 9번입니다. 계속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가 나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고 이제 전매 제한 나네. 전매 제한이 9번, 10번과 9번, 10번은 전매 제한 설명이죠. 입주자들한테 당첨되고 난 이후에 받는 것 전매 제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전매 제한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지방 공사도 아니고 또요 수도권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갑입니다. 갑은 전매 제한 기간의 계산점이죠. 이게 전매 제한입니다. 전매 제한. 당첨되고 난 이후죠. 입주자분들이 당첨되고 난 이후입니다. 선정 당첨되고 난 이후입니다. 당첨되고 난 이후에 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에 전매 제한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한받는 지역이 있죠. 첫 번째 보시면 투기과열지구안에서 당첨된 자의 지위 전매 제한 받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주택공영개발지구안에서 당첨된 자의 전매 제한 받습니다. 세 번째는요,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자의 지위 전매 제한 받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수도권에서의 민간택지에서 당첨되어도 전매 제한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카운트는요, 주택 공급계약일 아니고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최장 10년까지 제한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상세한 개념이 쫙 나오거든요. 여기까지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현재 전매 제한이 포함이 된다 할지라도 전매를 할 수 있는 또 예외가 있다라고 하죠. 첫 번째, 다른 어떤 광역시나 또는 시와군으로 이사를 간다 할 때 전매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수도권 안으로 갈 때는 전매를 못한다 합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요, 해외 이민 나간다, 또요 2년 이상 체류 등 한다 할 때 전매할 수가 있다 합니다. 세 번째, 상속집으로 이사 간다 할 때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다 세대원 전원이 다 같이 이사를 가야 됩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어떤 금융기관 경매나 또 세금 안내서 공매상에서 넘어갈 수 있다. 다섯 번째, 이주 대책용 아파트 받으니까 영 마음에 안 든다. 전매할 수가 있다. 다음에 여섯 번째, 배우자 앞으로 이혼할 때 다 줄 수가 있다 합니다. 또 일곱 번째, 이 배우자 앞으로 정여할 때는요 다 안 되고 일부만 할 수가 있다. 딱 되어졌죠. 일부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그래서 1번에 전매 제한 기한의 카운터는요, 최초 계약 체결이 가능, 최초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비투기입니다. 비투기. 여러분들 혹시나 투기 말고 비투기 나오죠? 비투기가 딱 나옵니다. 투기 나오면 기본 3년, 비투기 나오면 기본 1년은 일단 주어진다. 아시죠? 그래서 이 비투기도 저기 지방권에서는요, 전매전이 없습니다. 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투기 나오면요, 3년 나오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무조건 1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2번은 X입니다. 3년 아닙니다. 3번입니다. 전매할 때도요, 토지공사가 먼저 우선 매입을 할 수가 있다. 이 기회 줍니다. 맞습니다. 4번에 하시면 세대원 전원이 상속받은 집으로 이사간다 할 때 전매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고요. 5번 가시면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으로 이사갈 때는 전매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전매자 또 나오네요.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자, 수도권으로 간다. 1번 지문 나왔죠? 안 됩니다. 또 체류한다. 2년 이상 나와야 됩니다. 1년 안 되겠죠? 이혼으로 이전할 때 몽땅 다 줄 수 있겠습니다. 3번 맞네요. 4번입니다. 해외 이주, 이민 가는데 전원이 다 가야 됩니다. 1분 간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상속받은 집으로 다시 이사 간다 할 때 1분만 간다죠? 안 됩니다. 전원이 다 같이 가야 돼. 1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부가 나왔죠?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매점도 펴줬습니다. 다음에 11번입니다. 이것은요, 자, 우리 사업자의 기타 어떤 책임이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